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5년간 총 5억 달러, 우리 돈 6,500억 원이 투입되는 국제기술 안보혁신기금.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조성된 해외 협력 기금입니다. 기금 설명을 위해 외신 기자들을 만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조건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련 규정은 미국과 외국 기업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The access to the CHIPS Act funding and the applications of the various guidelines is something that applies equally to U.S. applicants and foreign company applicants. 북미산 조항 등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빚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달리 반도체법 조건으로 제시한 초과 이익 공유나 중국 투자 제한 등은 국내외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과도한 요구 조건이 대미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우려에 대해선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있었다며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보조금 경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want to avoid a situation where we have something like a subsidy race, where there are large transfers to the private sector that aren't advancing our goal of. 보조금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놓고도 정작 다른 나라엔 자제를 요구한 겁니다.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 타이완이 참여하는 반도체 협의체 페포에서 각국의 반도체 정책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인데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우리 정부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공장을 지을 곳이 생긴 삼성전자는 여기에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우리 반도체 산업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재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생산 거점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입니다. 정부는 2042년까지 이 일대 7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비롯해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과 연구기관 등 모두 150곳 이상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경기도 기흥과 화성, 평택 등을 모두 합친 것보다 20% 정도 더 큰 면적으로 IT 기업들이 모인 판교까지 연계되면 대규모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돼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용인 일대 신규 단지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삼성은 이번 반도체 단지 구축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수출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언제 회복하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수요자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정부 지원을 내세워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점은 의미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도권에 산업단지가 집중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 14곳에도 각 지자체 중점 산업을 연결한 첨단 국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희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행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4년 만에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합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동시에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절차 우대 대상국, 즉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되느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가 각각 취한 조치로서 제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가계에서 의결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부는 자국주의와 무역 분쟁 등으로 국제 무역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커졌다며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도 좀 있었어요. 네. 일본이 이제 큰 파장을 몰고 왔었던 반도체 주요 부품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를 했는데 이게 우리 반도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 관련 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네. 예전만큼 편리해지는 면이 생기는 게 가장 큽니다. 네. 재고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3가지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배제. 이때 현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당해본 적이 없는 일이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들 당황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일본의 수출 제한은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거였고요. 아차하면 여차하면 안 팔 수도 있다.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일종의 압박 장치였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우리가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소재나 부품들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하려는 노력도 우리가 정말 많이 했고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일본에서 들어와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은 살 때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좀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덜 필요할 때는 좀 줄이고 필요할 때 많이 사고 그때그때 맞춰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일본 정부의 규제 때문에 수출 과정이 전보다 복잡해지다 보니까 재고를 껴안더라도 한 번 살 때 충분히 사서 쟁여두고 써야 일본 쪽 거래처에 부담을 덜었고요. 우리도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앞으로는 이전처럼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 기자가 얘기했지만 네.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제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일본 소재나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좀 약간 줄어든 측면도 있다면서요?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핵심 소재 3가지. 그러니까 반도체 표면을 깎아내거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는 동그란 원반처럼 생긴 웨이퍼 위에 빛으로 패턴을 그려내서 잘라내는데요. 그 밑그림 역할을 해주는 소재입니다. 언뜻 보면 물 같습니다. 그리고 접었다 폈다 하는 휴대폰을 화면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3가지 품목들을 일본 수출 규제 전까지 일본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93%까지 일본에 의존했는데요. 국산화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70% 후반대까지로 일본의 비중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3가지 품목을 딱 골라서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우리가 일본 소재를 대체하기 어려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요. 물론 하루아침에 다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우리는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이뤄왔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소재 기업들 중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특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출 규제 해제로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이 사라지겠지만 그동안 어렵게 진행돼 온 국산화 노력을 줄이는 계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일본 안에서도 한국이 이제 와서 일본 소재로 예전처럼 다 돌아가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의 수출 제한, 그러니까 네.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이거 막 하나 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우리 명단을 일본에 뺐는데 우리를 네. 명단에서 이제 이것도 다시 복원이 됐죠. 요거는 이제 할지 말지는 아직까지 의논을 하겠다고. 의논을 하겠다는 거죠.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는 한마디로 일본이 수출할 때 좀 우대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수출 절차를 좀 매끄럽게 해놓은 나라들인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는 국가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교역하는 거의 웬만한 나라들이
다 백색 국가로 분류돼 있는데 우리는 4년 전 이후로 거기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일본의 교역이 정말 기본으로 돌아왔느냐, 이걸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이번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오르느냐, 이걸 보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다시 오를 수 있는지, 오를 것인지 한번 네. 계속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